네, 오늘 사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삼성전자 물어보고 싶습니다. 바로 말씀 주시네요. 저는 주식하면 반도체라는 말을 믿고 따라간 대한민국 대표 개미입니다. 처음에는 ETF 위주로 투자했어요. 근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 기업을 매수했습니다.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로 괜찮겠지 싶었어요. 제가 얼마에 들어갔냐면요. 68,400원에 물려 있고요. 비중은 30%입니다. 삼성전자 정말 왜 이렇게 힘들죠? 작년 여름에 8만 전자, 막 9만 전자 바라본다 고공행진할 때가 너무 그리워요. 7만 전자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였나요? 지금은 6만 전자 보기도 힘들어 죽겠네요. AI의 시대잖아요. HBM 아닙니까?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끔찍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물려있는 제속은 참 타요.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, 반도체 사이클까지 아주 머리가 아프네요. 제 가격대에 삼성전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, 비중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. 도와주세요 하고 굉장히 뭔가 간절한 이런 호소력에 짙은 글을 또 보내주셨어요. 삼성전자 지금 54,000원, 5,000원 그 정도 구간에서 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이야기가 많기는 하죠. 우리 정엽쌤이 또 자세하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. 68,400원에 계신데요.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일단은 뭐 잘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멀리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삼성전자가 확실히 낮은 가격은 맞거든요. 그래서 뭐 시간이 얼만큼을 이제 소비하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뭐 낮은 가격인 건 맞고,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68,400원 여기에 걸려 계신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뭐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뭐 이제 오늘 극단적으로 또 이제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. 트럼프가 이제 뭐 반도체법을 좀 반대를 한다,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, 그럼 이제 뭐 트럼프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지,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을 다 죽여놔야겠어, 뭐 앞으로 이제 반도체 AI의 뭐 발전은 없어,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방향을 좀 이제 트는 그런 방법, 그런 이제 시기고,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단발적인 그런 그 악재 요소들은 뭐 지금 당장은 뭐 비껴갈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, 2024년도 하반기의 주가 흐름들 이런 거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는 일부 다 주가 하락으로 좀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좀 변수들이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좀 기다리시고 맨날 뭐 쳐다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HBM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AI 시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뭐 바닥을 치고 뭐 이제 뭐 더 악화될 만한 내용들은 없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좀 부족했었던 게 엔비디아한테 이제 HBM을 납품하지 못했었던 거, 채택이 안 됐었던 거 이런 부분이잖아요. 근데 엔비디아와 이제 최근의 얘기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뭐 납품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, 그다음에 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나 완벽한 독점 체제였는데 이제는 거기를 이제 따라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굳이 엔비디아를 꼭 뚫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가가 좀 잘 나오고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HBM을 팔 수 있는 회사 기업들은 앞으로는 이제 충분히 더 많이 생겨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요즘에는 이제 미증시 안에서 뭐 경기 침체 우려감, 그다음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흔들리는 그런 이슈들이 있긴 한데, 뭐 AI 쪽에 뭐 광풍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AI 성장으로 인한 뭐 반도체 기업들의 뭐 실적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, 뭐 뉴스에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. 삼성전자는 뭐 그런 일반 중소형주들, 흔히 말하는 잡주들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뭐 대표 기업이죠. 그래서 저는 뭐 다만 뭐 시간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
지금은 상당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아직은 뭐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를 한번 좀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거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테니까 조금은 더 좀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이제 뭐 못 기다릴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저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그 외에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죠. 그리고 최근에 그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근 며칠 동안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2월 달에 시장에 또 투심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지수 자체에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 매수들도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잘 갔죠.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총 1위 종목이지만 하루 만에 막 변동성이 쭉쭉쭉쭉 나와서 한 2, 3거래일 만에 두 자리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런 내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의 사이클을 잡는 시기 안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2월 달처럼 뭐 가장 빠른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수를 이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시고 오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뭐 악재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밀려버리기도 했죠.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 2024년도처럼 지수를 완벽하게 막 붕괴시키면서 뭐 지속적인 하락 이탈이 나올 만한 그 정도 캐파는 전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삼성전자 차트도 좀 같이 한번 볼까요? 자, 흐름을 보시면은 2024년도 7월 달부터 그다음에 2024년도 11월 이때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. 삼성전자가 거의 뭐 중소형주들 무너지는 것처럼 주가가 40% 이상이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뭐 40% 이상 뭐 45% 가량. 그러면 조금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뭐 반토막 수준으로 이제 줄었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뭐 실적의 내용 예상치를 뛰어넘지 못했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업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혹은 이제 해외에서 지금 뭐 반도체 업황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뭐 기업 뭐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상당히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주가의 흐름들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주가가 낮아지고 지금 악재 한창 나오면서 그 개인들이 삼성전자 이거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아? 삼성전자 막 욕 나오고 그럴 때는 조금씩 좀 담아가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1대1까지는 아니지만 뭐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악재가 많이 나올 때 오히려 조금씩 좀 늘려가셔서 뭐 이제 단가를 조금이나마 좀 낮춰도 저는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를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단가 조절이 없는 상황 안에서 목표가를 일단은 뭐 막 몇십 프로 그다음에 뭐 그 이상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좀 먼 그림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당장은. 왜냐면은 매수가가 지금 좀 상당히 좀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일단 좀 보자.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이제 그때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대까지 오면은 아마 뉴스들이 겁나 많아지고 있을 시기일 겁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우리 증시도 많이 이제 좀 그 흐름이 좀 개선이 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나오는 뉴스들이라던가 수급이라던가 그때 이제 또 보는 전망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갈릴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뭐 이거를 좀 현금을 좀 뺄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 목표 상향을 하면서 가져갈 것인지는 그 근접된 상황 안에서 다시 평가를 하는 게 제가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는 더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뭐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많이 본다 하더라도 뭐 지금은 좀 과한 낙폭이 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뭐 매물이라던가 아직까지는 지지할 구간들이 충분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를 한번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수가는 그 목표가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매수 가격까지 일단은 목표를 좀 해보시고 혹시나 이제 뭐 재차 문의를 하시거나 이제 뭔가 좀 다시 이거를 정말 팔아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다시 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51,200원을 이탈을 했었을 때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추세들 한 번 더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뭔가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차 문의를 해주십시오. 그럼 제가 그 상황에 맞춰서 다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참 갑갑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여러 부정적인 것들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. 역시나 정엽쌤도 지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. 오늘 반도체 중소형주에게
낙폭이 컸긴 했지만 그래도 사이클은 돌아온다. 이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.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. 저희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셔야 할 영역이 된 것 같고요. 악재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모으시면서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도 주셨어요. 지금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인 68,400원 정도 주셨고요. 68,000원 구간 이때가 언제일지 참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손절가는 51,200원. 이때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